교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낯선 행동 솔루션 50. 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2021년 3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주말인데 평상시처럼 5시에 눈이 떠져서 일어나서 이것저것 하다가 더 늦어지기 전에 얼른 읽어서 유튜브에 공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얼른 책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낭독해 드릴 부분은 사실은 낭독은 아니고 이번 시간에는 요점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이에 관련된 저의 경험담이나 아니면은 요 내용 나와서 얘기했던 그런 다루었던 부분들을 함께 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8. 학부모에게 행복 편지를 보내라. 65쪽. 맨 마지막에 나온 꼭 짚어보기 부분을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학부모에게 행복 편지를 보냄으로써 부모와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 학생 행동 개선을 포함해 교사 자신의 기분까지 모두 좋아지게 된다. 자유롭고 효과적이고 그리고 쉽다. 그러나 해독제로 편지를 써라. 그러면 모두 흐뭇해질 것이다. 동시에 더 바람직한 학생 행동을 권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 부분에 말을 맺었는데요. 여기에서 권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학부모님께 매일 한 학부모님께 아이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것에 대한 칭찬이나 그런 부모님이 기뻐할 만한 그러한 내용으로 편지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제 이게 지금 현대와 같이 카톡이라든지 이런 SNS가 막 발달한 그런 때의 그런 환경에서 쓰여진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손수 편지를 써서 아이 편으로 보내라고 여기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로 보이는데 요거를 현대 시대에 맞춰서 물론 이렇게 손편지라는 것도 손편지 나름의 또 굉장히 좋은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권하는 대로 손편지를 아이 편으로 다 해서 보내는 것도 그 아이가 직접 어떤 걸 느끼게 하는 데는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것도 좋은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SNS가 있으니까 학부모님과의 어떤 SNS 소통하는 그 도구를 사용을 해서 개인적으로 학부모님께 이렇게 보내드리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개 학부모님들은 자기 자신의 자녀를 잘 키우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아이를 자랑스러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닌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 자녀를 자랑스러워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어떤 칭찬해 주는 거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자녀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거나 약간 그런 암시적인 그런 거를 부모님께 보내드리거나 표현을 하면 위축되거나 또는 다소 방어적으로 이렇게 나오기에 마련이죠. 왜냐하면은 그 아이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을 어떤 지적 또 이런 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아이만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모들은 대개 그게 아이에 나타난 것이 자기 부모의 어떤 그 모습이 거기에 반영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약간 방어적으로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에 대해서 좋은 말 듣는 걸 가장 기뻐하죠. 그리고 또 아이도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서 자기 자신에게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말, 자기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자기도 받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뭐 이론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적용을 교실에서도 적용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여기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매일 행복 편지 메모 1개, 이렇게 편지라기보다는 이제 메모 이런 거 있죠. 그거를 써서 학부모에게 보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행복 편지 예시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적어 놓고 요거를 어딘가에다 이렇게 적어 놓든지 복사를 해 놓든지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이름과 그 내용만 조금 바꿔서 그거를 바로바로 보내게. 쓰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면 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폼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폼에다가 아이 이름과 그 다음에 칭찬할 거리 한 가지를 관찰한 거를 거기다 적어서 그냥 그대로만 그것만 적으면은 바로 보낼 수 있게끔 폼을 복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시 폼은 뭐냐면은 친애하는 뭐뭐뭐 학부모님께 여기 이제 아이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오늘 뭐뭐뭐가 그 아이 이름 쓰면서 누구누구가 뭐뭐뭐 해서 여기에 이제 뭐뭐뭐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이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뭐뭐 해서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만 적으면 된다 그래요. 종이에 적기 뭐 하니까 이거를 이제 뭐 SNS에 보내기 위해서 그 폼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고 그 내용을 조금씩 바꿔서 하루에 한 부모님한테만 이렇게 보내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빈칸 채운 다음에 선생님 서명 이렇게만 하면 딱 끝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어떤 그 잘하고 있는 아이는 괜찮은데 이제 콜콜 어떤 그 사사건건 뭔가 이렇게 계속 지적할 거리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학생이 있잖아요. 그죠? 매년 한두 명 이상은 그런 학생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그 시시콜콜 잘못된 행동을 다 적어놓고 그거를 부모님한테 보내는 그 선생님도 가끔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그 증거로 뭐 보내놓고 나중에 무슨 큰일이 터지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떤 증거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메모를 해놓는 거 이런 것들은 뭐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부모님한테 그 잘못된 것들만 이렇게 시시콜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아이일수록 아이를 꼼꼼하게 행동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그 지도하기 힘든 그 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혹시라도 뭔가 잘하고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눈을 가지고 예리하게 그 변화되는 모습을 포착하려고 레이더망을 딱 펼치듯이 이런 식으로 그 아이를 그런 시각으로 아이를 바라보면 뭔가 잘하는 부분이 이렇게 눈에 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 교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낯선 행동 솔루션 50 이거 낭독해 드리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이라는 책을 낭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거기 책에 나오는 데서도 송영 선생님이 아이가 이제 평상시에 공부를 원래 안 하는 아이인데 수업 시간에 무조건 이렇게 막 엎드려 자고 막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는 아이인데 어느 날은 그 아이가 자고 있는데 손에 볼펜을 이렇게 쥐고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대요. 그래갖고 그 모습을 이제 막 부각을 시켜서 얘 평상시에 이렇게 안 잤는데 야 오늘은 볼펜을 쥐고 자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모님한테도 그 사항을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멋쩍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맨날 그냥 자고 있는 그 모습 그거에 대한 반성도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볼펜 그거 하나
쥐고 있었다라는 거, 그거를 이렇게 칭찬을 해주다니, 그 다음엔 내가 조금 더 잘해야지,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선생님이 나를 관찰하고 이렇게 관심을 두고 계시구나. 나의 또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내가 뭔가를 하면 이렇게 많이 지지를 해주실 분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아이가 또 혹시 더 큰 일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해서 기록해두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거 플러스, 그런 거는 이제 선생님이 관찰을 하고 필요할 때 이제 부모님한테 말해야 될 때는 필요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부모님한테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기 전에 긍정적인 변화, 특히 새학년이 됐을 때는 아이들도 다 올해는 내가 조금 더 나아져야지,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옛날 버릇이 계속 나오는 거고, 또 그 버릇이 나오니까 다른 사람이 너 역시 그렇지라고 그렇게 또 봐주니까, 그래 나 어쩔 수 없어 하면서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마음을 먹고 뭔가 한 가지 제대로 안 앉아 있었는데, 막 오늘은 수업 시간에 되게 잘 앉아있고 집중도 하고, 막 책도 안 갖고 오던 아이인데 책을 갖고 왔고, 그러면 그 책을 갖고 왔다는 거, 그 작은 일에 굉장한 칭찬을 해주면서, 그거를 또 부모님한테 그런 내용을, 칭찬하는 내용을 보내드리면 그런 것의 효과는 정말로 큽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포인트를 저는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교사가 맨날 그거 아이한테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요즘에 톡방에 보면은 지금 3월달 막 지금 2주 지났는데,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막 시간에 쫓기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들이 톡방에 많이 보이고, 서로 위로하고 또 힘내자 하면서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그냥 마음을 조금 더 열어놓고, 한 아이를 칭찬할 거를 해서 그 부모님한테 그걸 한번 보내보세요. 보내보면은 그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하는 어떤 반응, 이런 것 때문에도 교사가 굉장히 힘이 들다가도 그것 때문에 힘이 나고, 그리고 굉장히 아무튼 아이한테도 좋고 학부모님한테도 좋고 교사 자신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한테만 또 하면 그렇잖아요. 칭찬거리가 있는 아이는 칭찬거리가 계속 나오고, 칭찬거리가 없는 아이는 정말 할 게 없잖아요. 그래도 사실은 할 게 없는 아이를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한테 골고루 부모님한테 이렇게 어떤 그 칭찬 메시지, 이런 것들을 보내주면 어떨까 하고 이 챕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편지를 통해서 담임이 아이들의 바람직한 변화에 주목하고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실제로 마음 쓰고 있는 교사임을 확고하게 해주는 거죠. 부모님한테도 알려주고, 그리고 아이한테도 알려주고,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그 점은 뭐냐면은, 이런 낯선 행동,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은 분명히 부모님하고 만나서 이 낯선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러한 긍정적인 걸로 부모님과 소통을 좀 해놓으면,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말을 부모님이 훨씬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선생님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아이를 지도하는 데에 굉장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2주 지났지만 앞으로 아직 거의 몇 개월 남았잖아요. 1년이 가려면 한 1분 정도만 소요하면 돼요. 사실 이러한 거 쓸 때 이런 아주 굉장히 쉬우면서도 좋은 기법이니까 한번 요 1분을 잘 사용함으로써 수십 분을 아이들을 좋은 행동으로 보상을 받게 될 그러한 팁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로 지금 올해는 이제 담임을 안 하고 지금 비담임으로 있는데 이제 다른 반 부담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담임을 하면서도 담임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관찰을 하면서 있는데 보통 제가 담임을 할 때는 아이들 카톡방,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 카톡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단체 카톡방에서는 이제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공적인 거 그런 전달 사항용으로만 합니다. 거기에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합니다. 일부러. 왜냐하면은 그럴 때에는 이제 좀 이렇게 컨트롤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 톡방, 단톡방, 학부모님 단톡방에도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싫은 사람은 나가셔도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도 안 나가십니다. 아무도 안 나가시고 그리고 공지사항만 거기에 제가 이제 올려드리고 혹시 회답이 있을 때 회답을 원할 때에는 회답해 주세요 하는데 공지사항 올린 거기 그 단톡방에다 회답해 주세요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선생님한테 개인톡으로 회답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공해가 될 수 있으니까 자꾸 올리면. 그래서 그런 용으로 하는데 굉장히 저는 그 단톡방을 운영을 하면서 더 긍정적인 면들만 있었지 나쁜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폰을 2개를 마련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교 정책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업무용 폰으로 하든 그냥 개인 폰으로 하든 간에 아무튼 소통 도구는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소통 도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문제 행동 지도가 이렇게 어려운 그런 학생일수록 잘한 점이 있을 때 아주 작은 거라도 놓치지 말고 그 아이도 칭찬해주고 부모님께 전달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 읽은 그 학습 과학 77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아이들을 칭찬을 할 때 타고난 능력이나 재능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노력하는 과정을 칭찬하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타고난 능력, 재능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원래 타고난 거기 때문에 그걸 칭찬을 하면은 그렇게 칭찬받은 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그 속임수 같은 거를 쓴다라고 하는 그게 만약에 그 모습이 안 됐을 때 그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 거라고 걱정이 될 때에는 속임수 같은 것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칭찬하기보다는 노력하고 있는 과정, 변화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칭찬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칭찬할 때에는 사실은 지금 봤을 때 선생님 봤을 때 칭찬거리가 하나도 없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처음 봤을 때 너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뭐 한 가지 더 잘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잘한 부분을 들어서 이전에 그 학생과 지금의 그 학생을 비교를 하면서 너 전에는 요랬었는데 이게 요거 잘하네, 요게 나아졌네 라고 칭찬을 해주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거 안 해보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한번 해보시기를. 네, 이런 거를 하려면 사실은 교사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여유가 없으면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교사 자신이 마음을 잘 챙기고 교사 자신이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자신의 삶을 매니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선생님 자신이 잘 서는 것은 선생님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님들한테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땐 휴식을 좀 취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도 하고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먹고 어떤 취미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즐기시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챙기는 거 그게 저는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챙기면서 이러한 일들을 해나갈 때 정말 바쁠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을 한 가지를 실천을 하면 그 다음에는 나에게도 마음의 여유가 조금 찾아오고 이런 안심된 마음이 이렇게 들면은 더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고 이게 선순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바쁜 상황 중에서 아이들을 챙기지도 못하고 아이들을 바라볼 그런 아이의 마음을 챙겨볼 그런 마음의 그 여유가 없이 이렇게 모든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은 계속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걸 핸들링 할 수 없는 상황이 자꾸만 나한테 오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챕터이긴 하지만 이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선생님들 너무너무 바쁘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이번 주말 편안하게 잘 휴식 취하시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바쁘고 몸이 바쁜 것보다도 마음이 바쁜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내 마음을 좀 차분하게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바쁜 거지? 라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음하고 있는데 지금 막 밥 짓는 소리가 지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시끄러운 소리가 좀 들리는데 다시 녹음하기는 좀 그래서 그냥 녹음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끄러운 소리가 들어갔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참,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매번 공지해 드릴 수 없을 수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다음부터 올라가는 영상들은 전달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 좋고요. 감사합니다.